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들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켜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진짜 추워졌는데요. 다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1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설날 지나고 벌써 2월달이 되었는데요.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날 되기 전에 저희 딸이랑 같이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이 책을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책 금액은 정가가 15,000원인데요. 중고 알라딘 서점에서 구매를 하니까 9,000원에 구매를 했답니다.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서두에 이렇게 소개를 해봐줍니다. 오늘 2월 예산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심리계좌 책 안에서 보면은 146페이지인데요. 정해놓고 쓰면 고민이 없다. 이 문구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정해놓고 쓰면 고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쓰고 싶은 곳은 많은데 수입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어디에 얼마의 돈을 배분해야 우리 집이 가장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돈 관리의 핵심이 된다. 이를 위해 앞서 지출 목적별로 심리계좌를 만들었다면 각 항목에 수입의 몇 %를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해보자. 어떤 지출은 나쁘고 어떤 지출은 좋다라는 일반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게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에 더 많이 배분해보자. 물론 금액이 늘어난 항목이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가 정해지면 돈 쓰기가 훨씬 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논의는 경제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삶에서 겪게 될 선택과 포기를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책 안의 내용이 담백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수기 가계부이고요. 제가 지난달까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고정 지출 바인더 그리고 변동 지출 바인더로 해가지고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요. 2월은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을 이 한 가지 바인더에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세 가지 노트를 사용을 하며 1년 동안 돈 관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축소를 해볼 예정입니다. 영수증 보관 노트를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느낌을 보면 경제 흐름도 느끼게 되고 저희도 이제 신랑이 외벌이이고 그리고 연봉제로 받기 때문에 월 수입이 항상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 변동에 따라 가지고 돈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이렇게 보면 2024년 3월 6일자에 대파 가격이 2,820원이에요. 현재랑 거의 좀 비슷한데요.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제가 보면 갈 때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사더라고요. 현금생활 통해 가지고 변화가 좀 온 게 갈 때마다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답니다. 2024년 3월 22일 사과 금액이 5,900원이네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만원 단위죠. 이렇게 영수증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월 한 달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또 관리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한 달 체크를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도 해봤는데요. 이게 마지막 12월까지. 이제 무지출이 많은 달이라 해가지고 뿌듯함도 있겠지만 무엇을 구매를 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신중해지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에 좋더라고요. 한 달 플랜을 이렇게 달력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봤습니다.
1월부터는 달력 속지를 통해 가지고 돈 관리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1월이 벌써 마무리되었습니다. 1월 정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금 생활 시작하자마자 나만의 수기 가계부를 통해 가지고 소비 점검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옮겨서 따로 또 노트에 정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따로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정리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1월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지출은 그렇게 변동이 없지만은 제 용돈이 30만 원이었는데요. 제가 15만 2,510원을 사용해가지고 무려 14만 7,490원이 남았습니다. 고정 지출 예산이 292만 원인데 274만 1,850원 사용을 해서 17만 8,150원이 남았습니다. 1월 변동 지출입니다. 설 비용 예산을 90만 원 잡았는데요. 들어온 돈이 85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덕분에 변동 지출 사용 금액은 예산이 258만 원이었는데 지출 금액은 206만 3,251원 해가지고 51만 6,749원이 남았습니다. 1월 전체 예산이 55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이 480만 5,101원. 남은 금액이 69만 4,899원이 남았답니다. 한 달 달력 속지를 또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만원 이상 지출할 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줬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무지출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가지고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부수입 들어온 날도 이렇게 금액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1월달은 나름 만족스럽게 잘 보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1월 정산 해보시고 2월 예산 잡았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금액 동전 빼고 지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2월달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2월) 예산 잡기 위해 가지고 제가 현금을 뽑아왔습니다. 쇼츠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진짜 어려워요. (87) 장. (40장) (10장) 8장.
33장. 동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800원, 200원, 70원. 여기에서 2월 예산 금액 빼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47만 7천원. 4인 가족 보험료이고요. 관리비는 34평인데요. 21만 8천원. 도시가스는 15만원. 교육비는 91만원. 요금은 20만 5천원입니다. 개돈은 15만원. 인터넷 비용은 2만원. 남편 용돈은 40만원. 제 용돈 20만원. 딸 용돈 8만원. 아들 용돈 5만원입니다. (286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정지출에 저희는 4인 가족 용돈을 다 넣어뒀습니다. 월 초에 체크카드에 넣어주면 알아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동지출 예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는 그대로고요. 70만원, 외식비 30만원, 합의 100만원입니다. 생활용품 5만원, 의복비는 없습니다. 미용비 7만원, 의료비는 5만원, 교통비 3만원, 기타 비용 여유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유비용 24만원. 예산금액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60장) (5장) 6장 5만원. (5만원) 430만원 꺼냈습니다. 바인더를 2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나로 통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정지출 비용 예산 넣어주고요. 여기는 변동지출.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각각 바인더에 넣어줬는데요. 이 2가지를 한 가지 바인더에 이제 통일해서 넣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루리가 여기 밑에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위에 올라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얼굴 좀 보여주자 루리야. 겁이 많습니다.
우리 루리가 잠시 왔다 갔습니다. 보험료 47만 7천 원. 관리비 21만 8천 원입니다. 도시가스 15만 원. 분요금 20만 5천 원. 인터넷 비용 2만 원입니다. 교육비 91만 원. 갯돈이 15만 원입니다. 남편 용돈이 40만 원입니다. 제 용돈이 20만 원. 아이들 용돈 딸 8만 원, 아들 5만 원 해서 1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 지출 비용은 다 분류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변동 지출 해보도록 할게요. 변동 지출 비용은 144만 원이고 특별 지출 비용은 없습니다. 여유 비용은 24만 원입니다. 교통비는 3만 원입니다. 의료비 5만 원. 미용비 7만 원입니다. 의복비는 없습니다. 생활용품 5만 원. 외식 비용 30만 원입니다. 식비 70만 원. 요 금액들 다 확인을 해볼게요. 변동 지출 비용도 품목별로 다 나눠졌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풍목별이 아니라 주마다 균일한 금액을 해가지고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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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원 해서 금액을 분류해서 예산을 잡아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품목별로 지출하는 게 변동이 많더라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사용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첫째 주 예산이 35만원 잡아줬는데요. 품목별로 예산 금액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는 9일로 제가 잡아가지고 식비가 좀 많습니다. 외식비에서 5만원 미용비에서 5만원. 첫째 주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줍니다. 일주일 예산을 바인더에 요일별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3만원, 일요일도 3만원, 월요일 3만원, 화요일 4만원, 지폐 교환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5만원입니다. 그리고 5만원. 지폐 교환을 해줬습니다. 수요일 4만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목요일 3만원. 금요일은 5만원입니다. 다시 주말로 왔습니다. 토요일은 7만원. 일요일 3만원. 돌아오는 두 번째 일요일. 보통 주말에는 저희가 친정 아니면 시댁에 가기 때문에 생각 외로 많이 안 드는 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해가면서 예산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2월 첫째 주 예산까지 마무리해봅니다.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94페이지입니다. 이자와 원금에 대한 심리 계좌의 착각. 우리 마음속 심리 계좌는 미래보다 현재에 집착을 한다. 먼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이다. 다이어트가 미래에 좋다는 걸 알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혹들에 늘 지고 만다.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라기보다는 현재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110페이지입니다. 얼마 버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버는지가 더 중요하다. 버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쓰는 것은 평생이다. 가정 경제는 평생에 걸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잡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만 보고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누구나 소득의 절정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소득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나의 소득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즉 생애 소득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심리 계좌부터 관리하라. 돈 관리는 깨끗이 정리된 책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질러진 책상부터 정리하는 것이다. 심리 계좌는 돈이 생기는 순간 돈의 이름표를 단다. 여러분, 돈은 버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정말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억만금이 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요. 오늘 영상 담으면서 이 심리계좌라는 책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